네. 자, 그러면 마지막 대학교죠. 네, 서울시립대죠. 그쵸, 서울시립대. 네. 자, 시립대학교는 네, 서울시립대학교 논술부터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이 30개 대학이 있거든요. 네. 전국에 이제 30개 대학이 있는데 시립대 정말 독특해요. 일단은 정말 독특한 게 뭐냐면 시립대에 도전하려면 추천장이 필요합니다. 아, 학교장 추천장. 근데 왠지 또 추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는 이제 재학생 2%, 그다음에 졸업생은 0.5%. 근데 와우. 약간 이게 되게 엄청 적은 거 아니야라고 해도 100명 정도 되면 2명인 거예요. 네. 근데 50명 정도면 1명이겠죠? 그러면 25명이면 어떻게 되지? 한 명이 명으로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네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학교 규모가 좀 크다고 하면은 뭐 10명에서 그쵸. 12명은 뭐 지원을 할 그렇게까지도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라면은 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3% 학생들만 시립대에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학생부 전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교 1등한테 추천장을 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좀 논술을 꾸준히 준비한 거를 좀 선생님이 알고 선생님한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학교당 10명에서 12명 정도니까 그쵸. 이제 막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나름 좀 가능성 있는 애들한테 지원 자격을 주실 텐데 대체로 뭐 논술 고사를 시행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장 의원님처럼 네네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 티켓을 주는 경우도 있고, 뭐 모의고사 성적에 의해서 주는 학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주는 주체가 학교기 때문에 맞아요. 그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미리미리 어필해 볼 필요는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왜냐면 또 교과 성적이 그렇게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거의 변별력을 갖고 있진 그렇죠. 않아요. 그래서 논술 실력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상 경력 중에 뭐 100일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수상을 했다. 선생님들이 뭐 어우 쟤는 진짜 글짓기 하는 최고야.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 하면은 추천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기존에 논술 방과학교를 들었던 학생들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원래는 좀 학습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이어서 제가 좀 입시적인 정보부터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학교장 추천장을 받는데 반면에 또 수능 최저는 없어요. 와, 논술고사인데 수능 최저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학교는 다 있잖아요. 지금 약간 오늘 말하는 학교는. 그리고 10월 8일, 9일 날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수능 그러니까 전에 수능 논술고사가 한참 전에 있네요. 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질 경쟁률이 그러니까 경쟁률 자체가 안 떨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최저가 없으니까 이걸 못 그렇죠.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은 거의 없고. 그렇죠. 최저가 없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능 전에 한참 전에 시행을 하잖아요. 논술이. 그러면 사실은 원서를 쓸 때 내가 이거를 응시할까 말까가 아니라 응시할 애들만 원서를 그렇죠. 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논술고사도 거의 뭐 80~90%가 응시를 하니까 그렇죠. 경쟁률 자체가 떨어질 일은 없겠네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제가 있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긴 해요. 그게 왜냐면, 없으면은 네. 예. 그래서 지금 경쟁률이 전년도 거만 봐도 인문이 40대 1, 41대 1 이 정도였고 자연이 30대 1 수준이에요. 사실 이게 경쟁률만 보면은 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실질 경쟁률로 보면은 다들 한 20대 1에서 30대 1 안팎인데 사실 그거에 비하면 서울시립대가 좀 높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안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경쟁률이 약간 좀 복불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절대 좋은 게 만만히 있고 안 좋은 봐서는 게 안 있고 되는 전형이네요. 복불복이 아니라 호불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다시 넘어와서 네. 논술 어떻게 시행되는지 잠깐 알아보고 입시 결과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60%와 교과 40%로 진행이 되고 이제 논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인문은 120분 동안 세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600자, 400자, 1000자로 답변을 하는데 근데 분량이 꽤 많네요. 그렇죠. 약간 1000자는 좀 길고 또 근데 600, 400은 좀 짧고 짧고. 그래서 짧은 문제는 이해를 하고 정확히 이해를 하고 좀 요약을 잘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긴 문제 있잖아요. 논술 문제. 논술형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논리적 사고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통계, 도표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또 있어요. 들어갈 수 있군요. 인문인데도 그래서 사고력을 약간 요할 수도 측정을 할 있다. 수 그렇죠. 그리고 약간 자연계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분 똑같습니다. 수리 논술만 4문제가 나오고요. 소문제 문항당 2개에서 3개 붙습니다. 근데 약간 수리 논술만 보는데 약간 특징이 뭐냐면 수학, 과학 약간 복합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긴 한데 이게 과학적인 현상에서 따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것도 낯설다. 문제 자체가 조금 그쵸. 특이하네요. 그래서 시립대를 좀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반드시 기출문제 다른 학교 것만 보는 건 절대 금물. 시립대 거 꼭 봐야 됩니다. 자연계를. 약간 문제가 그 학교에 맞서 좀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좀 이전부터 대비가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수능 공부하다가 급격하게 볼 수는 없는, 맞습니다. 갑자기 볼 수 없는 고사긴 하네요. 그래서 약간은 사실은 자연계가 조금 난이도가 높고 좀 인문은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합격자 좀 점수를 보면은 지난해 500점 만점에서 이제 인문은 약간 44점? 50점 만점이라고 할게요. 50점 만점 중에 44점 수준, 45점 수준. 굉장히 컷이 높네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은 도시과학 쪽은 47점. 엄청 거의 높죠. 뭐 만점을 받아야지 그쵸.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이네요. 엄청 높죠. 그죠? 근데 반면에 약간은 공과대학이라든지 자연과학 쪽은 32점? 31점? 3분의 2 정도만 맞으면 그쵸. 되니까 도시과학 28점 정도? 29점?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 확실히 약간, 자연이 제가 50점으로 약간 축약해서 그런 거지 약간 사실은 5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세밀하게 폭언이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 뭐 진짜 키워드는 이거죠. 문과대학은 거의 만점 가깝게. 그러니까 약간 자연 계열은 조금 그래도 괜찮긴 약간 한데 여지가 그만큼 있긴 어렵다. 하네. 그만큼 어렵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